기자추 안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2차 공판을 앞둔 김호중 씨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아이템 두고는 저희도 많은 댓글 또 제 개인 메일을 통해서도 비판 여론, 더 나아가서 비난 여론까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더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사실, 현재까지 불거진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과연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김호중 씨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변호를 해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사이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탄원서가 계속 제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피의자들은 반성문을 냈고 김호중 씨는 아직 반성문은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가 아직까지 반성문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 김호중 씨가 1,5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그 상황 변화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선처 탄원서 제출입니다. 이건 앞선 팬들의 탄원서 제출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김호중 씨는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현재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제가 법조인들 몇몇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구속이 연장이 됐죠. 자, 왜 김호중 씨의 구속은 연장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도 그냥 연장됐다가 아니라 왜 검찰이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는지, 이 부분 역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탄원서는 첫 재판 전날까지 110건 정도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대부분 당연히 김호중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팬들은 이 1,500장 분량의 탄원서를 냈고 변호인이 이를 추가로 모아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탄원서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까요? 됩니다. 다만 모든 게 플러스 되는 건 아니에요. 한 장 냈을 때 1점, 1,500장이면 1,500점 이런 식으로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김호중 씨의 선처를 호소하겠다는 거, 이거 자체가 재판부에 어필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택시 운전사의 탄원서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변호사에게 크로스체크를 했는데 일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 이게 전제가 됐다는 거죠. 또 피해 정도가 전치 2주인데 전치 2주면은 사실 그렇게 피해가 중대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는 거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재판부가 해석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택시기사 H씨는 왜 이 탄원서를 냈는지 더 팩트와 인터뷰 가졌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8월 7일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김호중 측과 사전에 어떠한 교감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더 팩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다는 거죠. 전혀 예상 못했는데 김호중 씨가 자필로 써서 보낸 사과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김호중 씨는 당시 서 있는 제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후회한지 모른다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혹시 김호중 씨가 보낸 자필 편지에 탄원서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요구를 했다면 택시기사는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합의하고 돌아선 이후에 소속사나 변호사 누구도 그와 관련된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법적 이해관계가 합의를 통해 끝났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 자기는 더 볼 일이 없는데 김호중 씨의 자필 사과문, 편지를 받은 후 탄원서를 내게 됐다는 주장이죠. 자, 그러면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사건 초기에 어리석은 마음으로 처벌을 피하려 행동했으나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니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다시 재기할 기회를 한번 주시길 바란다. 이런 내용을 담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일단 김호중 씨에게 분명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될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이겁니다. 탄원서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김호중 씨는 왜 반성문을 내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안 낸 게 아니라 못 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반성할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첫 재판 때를 떠올려 볼게요. 검사 진술, 이 공소 사실을 전부 다 검사가 얘기한 다음에 재판부는 김호중 씨 변호인에게 공소 사실을 인정 또는 부인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변호인의 답변은 사건과 관련한 열람 복사 등을 아직 못했다. 그래서 다음 기일에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입장을 준비해달라 하면서 8월 19일 재판을 예고했습니다. 즉, 검사가 공소를 한 내용 중에서 김호중 씨가 100% 다 인정을 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뉘우치니 죄송합니다. 선처를 호소합니다라고 반성문을 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 김호중 씨 측이 이 공소 내용을 제대로 열람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인정을 할지, 어디까지 부인을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성문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말 그대로 뉘우친다, 선처호소인데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김호중 씨 역시 반성문을 내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그럼 현 재판 단계에서 김호중 씨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걸까요? 일단 도로교통법상의 이 사고 미조치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부분은 인정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증거 자료도 있고, 그리고 같이 기소된 다른 이들은 100%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되는 얘기를 김호중 씨가 하기 어려울 겁니다. 즉,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반면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이 위험운전치상은 부인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방이 되는 부분이 생기면 반성문 내용 역시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김호중 씨가 위험운전 치상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건 억울해요 했다는 얘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부분을 유죄 입장으로 본다면은 김호중 씨가 낸 반성문의 이 효력도 상대적으로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본인은 이 부분만큼만 반성을 한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까지 잘못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반성문 역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온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판, 8월 19일 열리는 재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여기서 김호중 씨가 지금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 중에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부인할지가 향후 진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김호중 씨가 이제 구속이 연장이 됐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해서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을 했는데 2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피고인은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리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고, 그래서 김호중 씨 기준으로는 6월 1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았죠. 이대로라면은 원래 이달 중순 구속기한이 만료가 됐는데 재판부는 오늘 10월까지 일단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1심이 끝날 때까지는 석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건데, 이 구속기간 갱신 역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속의 요건은 뭐였죠?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의 우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김호중 씨가 도주의 우려가 없겠죠. 그럼 뭐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공소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첨부를 했겠죠. 이거를 김호중 씨가 다 인정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미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다 인정을 했고 이게 확보가 끝났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석방 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아직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 부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검찰은 김호중 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김호중 씨가 석방이 됐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더 확보해야 되는 증거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구속갱신을 법원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법원 역시 김호중 씨가 이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부정 여부를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의 이 갱신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추후에는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 부분 역시 김호중 씨가 만약에 19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모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반성한다, 그 증거도 다 인정을 한다, 그리고 뉘우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구속기간 갱신돼서는 10월까지인데 그 안에 1심 판단이 나오거나 혹은 넘어가더라도 구속갱신을 더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8월 19일에 달려 있습니다. 8월 19일에 과연 김호중 씨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그 공소사실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될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8월 19일 공판을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